보증금 못 받아서 애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뭐 전세 사기부터 또 뭐 보증금 못 돌려주는 주인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전세 네, 보증금이 네, 네. 그러니까 난립니다, 난리.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굳이 이제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그 경기가 좀 침체되면서 보증금을 이게 본의 아니게 못 돌려주는. 그러니까요. 사기가 아닌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보증금 반환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들이 많고 예. 그런 그 연관성으로 이제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를 많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요즘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뭐 전세사기 안 보증금 못 나가려고. 받으니까 예.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러면서 막 공부를 해보면서 궁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임차권 등기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조금 잘 못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또 이게 헷갈리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임차권 등기가 이 보증금 반환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가 그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걸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안 된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충돌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결론은 꼭 할 필요는 없다. 그게 결론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왜 이 보증금 받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가 꼭 필요한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왜 많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저도 이게 저 부동산에 관한 컨텐츠를 좀 보면 네. 이렇게 쇼츠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임차권 등기 막 이렇게 꼭 하세요. 전세 안 나가려면 임차권 등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많이 네, 나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하는 분도 이제 좀 정확하지 못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듣는 분도 그럼으로써 좀 이렇게 잘못된 지식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오염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예. 자, 우선 그 임차권 등기는 왜 하느냐 이제 그거를 좀 먼저 따져봐야 이게 내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가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임차권 등기는 어쨌든 법에 지금 임대차 보호법 3조 3에 나와 있는데요. 1항에 보면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임대차가 끝난 후 네. 계약 기간이죠. 네. 그리고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은 조의 5항에 보면은 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법원의 이제 결정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마치지 않습니까? 네. 등기하게 되면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그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쭉 그냥 그렇죠. 그 힘이 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세 들어가서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갖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 돌려줘. 못 받았을 때 그 기존에 이제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만약에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그렇죠.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그 전입신고 내지 점유 이런 것들이 상실할 때 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민등록 그다음에 점유 이런 부분들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일 뿐 아니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런 지속하기 위한, 존속하기 위한 존속 요건이기도 한데 그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상실해 버리면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항력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사 가야 될 분들을 위해서 임차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임차권 등기란 걸 제도를 줄 테니까 마련해 줄 테니까 등기하고 나가면 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처음부터. 다른 데 막 돌아다녀도 유지가 쭉 된다. 그렇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 그런 효과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원래 없던 사람들,
임차인인데 네. 전입신고나 원래 뭐 이렇게 전입신고를 안 해놓고 네. 간혹 있습니다 또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맞아. 임차권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발생하는 그게 이제 선순위가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때부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래도 이제 자기가 들어오면서 전입신고 확정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내가 집에서 뭐 전세금 안 준다 이랬을 때 집에서 안 나갈 거면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되는데 꼭 임차권 등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돈 들여서. 그래서 주요 기능이 어쨌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요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능인데 그거는 그냥 보증금 못 받았을 때 그대로 눌러 앉아서 있으면 당연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사 안 나갈 사람이 임차권 등기 해봐야 그거는 그냥 돈 낭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헛돈 쓰는 거죠. 헛돈 쓰고 법무사 뭐 하고 그렇죠. 하다 보면 또 시간 가고 스트레스 가고. 그렇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고 먹고 하면 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 하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어떤 뭐 언론 같은 데서도 이 보증금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통계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건 통계를 인용하는데 임차권 등기가 막 급증하고 있다. 봤어요. 등기 어저께인가 본 것 같은데. 네, 주로 그걸 인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맞긴 해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임차권 등기가 왜 그게 보증금 못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임차권 등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 통계로 인용을 해도 되냐면 이게 임차권 등기는 보시는 것처럼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못 받는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임차인. 이사 갈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제 못 받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보증금 못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구나. 예전에 만약에 월 100건이었는데 지금 월 200건으로 늘었다 그러면 보증금 200%.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두 배로 늘었구나.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이제 보증금 못 받는 사람이 200명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까처럼 이사 갈 사람. 그렇죠. 못 받았는데 이사 갈 사람이 이제 하는 절차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장으로 옮겨서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딴 데 계약해 놨는데 가야 되니까 그렇죠.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건데. 분양받은 집이 있다면 글로 좀 옮겨야 되는데. 자기 집 회사 똑같은데 괜히 임차권 등기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럼 괜히 힘쓰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언뜻 보면은 이게 보증금 못 받으면 저걸 해놓고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언론에서도 뭔가 인용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증금 반환 받으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절차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소송이죠, 뭐. 그죠? 그렇죠. 이제 경매를 임대인이 자진해서 안 주게 되면은 결국은 뭔가 임대인의 재산에 경매를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걸 경매를 치기 위한 권원, 근거 이런 걸 우리가 법적으로는 채무명의라고 하거든요. 채무명의. 그럼 대표적인 게 판결. 그다음에 지급명령. 그죠? 그다음에 공증 같은 것도 좋아요. 그렇죠. 공증받아서 공정증서라고 그러는데 공증받아서 그걸로서 집행해도 좋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판결과 같은 채무 명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소송하는 게 또는 이제 지급 명령 신청하는 게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절차고요. 그죠? 그렇죠. 절차고. 자, 그러면 그런 뭐 판결이나 지급 명령 이런 것들이 없으면 채무 명의가 없으면 보증금 못 받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경매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 집에. 네, 다른 채권자가. 네, 다른 채권자. 뭐 담보 채권자라든지 뭐 등등. 채권자들이 경매를 치게 되면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권이 있습니다. 판결 안 받더라도. 그게 지금 민사집행법 88조에 보시면, 원래는 이게 이제 배당 요구를 하려 그러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나 가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민법이나 이런 상법이나 그다음에 특별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는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판결은 없지만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걸 제출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구나라고 하면서 배당 요구를 해준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보증금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돈이 있어갖고 자력이 있어갖고 받아오면 좋겠는데 요즘 또 돈이 없는 그 집주인들이 많아서 그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우선 뭐 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괜찮은 겁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입법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은 임차인이라고 해서 우선 매수 청구는 없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요. 아직. 그것도 자주 질문하는 그러니까 저는 부분인데, 생긴 줄 알았어요, 저도. 원래 세입자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들어갔을 때 내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전부터도. 뉴스, 근데 이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우선 매수 청구권은 뭐 공유지분권자라든지 그렇죠. 이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뭐 전세 사기들이 많이 터지고 하니까 그런 대책 차원에서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그런 이제 법이 개정 중에 있죠. 개정 중에.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어디까지 볼 거냐. 이제 뭐 전세 사기 피해자.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를 어디까지 볼 그러니까 거냐. 그런 부분도- 이게 사기냐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지 구분하는 것도 아직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그럼 세입자한테 다 주면 되지 않느냐. 복잡하니까. 세입자라면 그 집에 살다가 그 집이 경매 들어가면 그 세입자한테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단순하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세입자 보호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되긴 되겠죠. 우선 매수 청구권이니까 도움이 되겠는데 그게 또 간단치가 않은 것이 우선 매수 청구권 인정되면은 다른 의미에서는 담보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죠. 계속 담보 가치가. 유찰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그 담보 그 가치,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이 돼서 그 채권자들한테 가장 돈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는 그냥 경쟁이에요. 그렇죠. 돈 많이 쓴 사람이 가져가는. 그게 이제 가장 그 이상적이고 담보 채권자들한테 좋은.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좋은. 그렇죠. 네. 돈 많이 쓰는 사람이 가져가야 배당이 많이 되잖아요. 변제를 많이 받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선 매수 청구권자가 있어서 하게 되면은 그 얘가 가져갈 건데 내가 왜 그렇죠. 줬겠어?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공유지분이잖아요. 예. 공유지분이 경매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공유자가 우선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은 살짝 떨어지는 감이 그렇죠. 있거든요. 아예 거의 안 들어오죠. 안심들을 많이 예. 못 가지고 그러면서 누가 손해 보냐? 채권자들이 손해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현상을 임차인이 있는 그 주택 또 이런 현상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유 지분은 우리가 전체 경매 물건 중에서 얼마 안 돼요. 그죠? 근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세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채권자들을 희생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돈 받을 사람이 중요하지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과연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좀 쉽지 않은 겁니다. 아, 저 법은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아무래도 네. 충돌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하겠죠? 잘 해야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단순히 이제 감정적인 차원에서 아주 세입자들이 저렇게 막그 불쌍하니까. 울분을 토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주자 이렇게 그건 하는 아닌 것 것이 같습니다. 옳은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숙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